I've been going to the places where we used to meet before. Cause lately I've been feeling so confused. We've gone our separate ways and never see you face to face.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들리입니다. 안녕! 오늘은 그동안 요청이 조금씩 있었던 제 SNS 사진 찍는 법 그리고 보정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제 인스타까지 팔로우 해주시는 분들이 사진 어떻게 찍는지 그리고 보정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우선 첫 번째로 사진 찍는 법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사진은 요즘에 저는 셀카보다는 남들이 찍어주는 후면 카메라 있잖아요. 그런 사진을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셀카 찍는 팁보다는 후면 카메라로 찍을 때 잘 찍히는 팁, 그리고 제가 친구한테 찍어달라고 할 때나 아니면 친구를 찍어줄 때 어떻게 찍는지 그런 포인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조건 기본 카메라를 씁니다. 저는 전면 카메라고 후면 카메라고 보정이 되는 어플은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후보정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어플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사진 색감이 묘하게 달라요. 어플 카메라에도 오리지널 버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찍는 거랑 아니면 아예 기본 카메라로 찍는 거랑 좀 색감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저는 사진을 찍을 때 좀 인위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플 카메라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찍을 때 화면 비율은 무조건 4:3으로 합니다. 이거는 좀 개인의 취향 차이긴 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4:3 비율로 써요. 왜냐하면 이 비율로 사진을 찍는 게 조금 더 사진을 찍힐 때 비율이 예쁘게 나오고, 그리고 친구한테 찍어줄 때 모든 사진이 마음에 들진 않잖아요. 근데 정방향으로 찍었는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나중에 후보정 작업을 할 때 살릴 수 있는 사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4:3으로 찍어버리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어떻게 해가지고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은 무조건 4:3 비율로 찍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4:3 비율이 조금 더 인스타그램 감성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친구를 찍어줄 때나 아니면 찍힘을 당할 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진을 찍을 때 무조건 확대를 해서 찍어요. 이게 어떻게 확대를 하냐면 아이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화면을 이렇게 확대하고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한 1.8배에서 2배 정도로 이렇게 키운 뒤에 카메라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찍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물을 찍을 때는 거의 한 3배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찍는 편이에요. 왜 내가 앞에서 안 찍고 굳이 확대를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냐면, 이렇게 확대를 하잖아요. 그럼 프레임이 살짝 깨져요. 근데 그 깨지는 게 조금 더 예쁜 감성이 나온다고 해야 할까요? 사진의 분위기가 분위기 있어 보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 사진 찍을 때도 멀리서 찍는데 확대를 해가지고 찍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친구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할 때는 무조건 제가 찍고 싶은 위치에다가 친구를 냅둬요. 그래서 친구를 먼저 찍어주고 이렇게 찍어줘 하고 제가 확대를 조금 해놓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친구한테 줘가지고 요거 셔터만 누르면 되게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확대를 하는 게 이 화면 자체에 가득 차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되도록이면 눈금 표시를 무조건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사진을 찍을 때 수평 수직을 맞춰서 찍기만 해도 사진이 잘 나와요. 예쁘게 나와요. 이건 저희 언니가 수직 수평에 정말 집착을 하는 인간이라서 언니 때문에 들인 습관이긴 한데, 수직 수평 잘 맞춰놓으면 사진이 무조건 괜찮아요. 그리고 이 눈금 표시를 해놓으면 칸이 9칸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사진에서 배경보다는 제가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눈금 표시에서 이 가운데 부분 쪽이 되도록이면 얼굴이 위치하게 찍고, 그 밑에 부분이 상반신 아니면 허벅지까지 나오게 해서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목구비가 좀 보이게 찍으면 조금 더 인생샷을 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무조건 역광에서 찍진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날이 다르긴 한데, 만약에 흐린 날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햇빛이 엄청 쨍쨍 내려찌는데 역광으로 찍으면 사진이 진짜 안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자연광일 때는 자연광이 내 얼굴에 직방으로 맞게 해서 찍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자연광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연광을 찍을 때 팁이 있다면, 햇빛이 무조건 직방으로 맞게 하면 화장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이목구비도 날아가기 때문에 진짜 안 예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그늘진 곳에 가가지고 내 얼굴은 자연광을 받지만 어느
정도 직방으로 안 받게끔 해서 찍는 편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광으로 찍으면 어느 정도 화장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자연광으로 찍을 때는 약간 분위기로 압살을 시켜줘야 되는데 저는 좀 제가 메이크업 자체가 이렇게 좀 맑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블러셔랑 립을 좀 진하게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딥한 색조를 깔아주는 게 아니라 뽀얗고 맑은 색조, 그리고 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좀 라이트한 색조로 이제 겹겹이 쌓아 올려주면 그냥 봤을 때는 아이돌들 무대 메이크업 한 것처럼 블러셔가 꽤나 진하거든요. 근데 영상을 찍거나 사진 찍으면 이게 다 날아가요. 그래서 자연광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색조를 어느 정도 빡세게 해가지고 하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봄원 라이트 분들은 좀 이런 블러셔 같은 걸로 포인트를 주면서 맑은 색조로 여러 겹 쌓아 올려주면 진짜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정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보정법은 옛날이랑 지금이랑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친구가 찍어줬을 때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사진 있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살리는 방법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정은 같이 할 거니까 이렇게 사진 여기를 들어가 볼게요. 어떤 사진을 한번 해볼 거냐면 이 사진 있잖아요. 제가 인스타에 올렸는데 제가 열심히 만져가지고 좀 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1차적으로는 픽스아트로 좀 보정을 해주는 편이긴 한데요. 이거는 일단은 보정을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저는 어플은 옛날에는 피카라는 어플을 썼는데 요즘에는 아이폰에 기본으로 나오는 보정이 있잖아요. 그걸로 쓰는 편이에요. 왜 이걸로 쓰냐면 그냥 조금 더 편하고 이렇게까지만 써도 사진이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우선 화면 비율이 진짜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화면 비율을 좀 만져볼게요. 이 크롭 여기에 들어가면 수평 맞추기, 수직 맞추기 다 있거든요. 이게 자세히 보면 수직이 안 맞아요. 그래서 수직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춰주고요. 이게 뭔가 좀 어정쩡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도 조금은 확대를 해줄게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있는 위치가 완전 가운데에 있거나 아니면 가운데에서도 살짝 벗어나도 되는데 이 가운데 안에서 놀아나게끔 이렇게 만져줍니다. 이 살짝 옆으로가 되는데 이렇게만 해도 아까랑 사진이 완전 바뀌었어. 이제 여기서 색감을 어떻게 하냐면 저는 휘도를 만집니다. 이게 휘도가 올라가면 좀 밝아지고 내려가면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밝게 해줘요. 사진 자체를 좀 밝은 느낌, 따뜻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밝게 만져주고 이제 그림자는 살짝 없애주고 내려주고 대비도 올라가면 진해지고 내려가면 좀 흐려지거든요. 저는 빛 빠진 걸 살짝 좋아하기 때문에 대비도 살짝만 그리고 밝기도 살짝 올려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색감이 좀 빠진 상태라서 색감이 되게 흐릿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여기서 색 선명도를 들어가서 얘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색감이 들어간 부분은 좀 더 선명해지면서 예쁘게 나오거든요. 블랙 포인트를 살짝만 내려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채도는 올릴 때도 있고 안 올릴 때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 사진이 되게 따뜻한 느낌보다는 차가운 느낌이 많이 든다 한다면 채도를 올려주는 편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채도를 잘 안 건드려요. 한 3 정도만 올려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저의 보정법은 끝입니다. 짠! 이 사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대박이죠. 이렇게 친구가 찍어준 거에서 구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걸 이렇게 마음에 들게끔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최근 사진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올린 것도 친구가 찍어준 건데 이것도 이렇게 비율을 좀 많이 바꿔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제가 엄청 작은데 배경 위주잖아요. 근데 배경도 여기 위에 부분을 보면 별로 안 예뻐. 여기 윗부분은 솔직히 없어도 예쁠 배경이거든요. 이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것도 4:3으로 찍었기 때문에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진을 확대를 할게요. 이렇게 전신으로 나오고 싶으면 전신으로 하고 아니면 저는 좀 상반신 한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공룡보다는 여기 밑에 꽃이 있잖아요. 꽃이 좀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에서 한 조금만 옆으로 가게끔 꽃이 조금은 보이게끔 해가지고 비율을 조정을 해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 이제 이것도 바꿔보겠습니다. 이것도 휘도를 좀 올려주고 그림자는 낮춰줄게요. 대비도 낮춰주고 밝기도 올려주고 블랙포 낮춰주고 저는 보정법이 다 똑같거든요. 다 여기 안에서 놀아요. 여기 안에서 그냥 그 수치만 낮춰주고 올려주고 하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색선명도를 올리는 게 이 사진에서 색감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색선명도를 올리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저는 사진 찍을 때 또 다른 팁은 좀 옷이나 소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색감 있는 거를 많이 씁니다. 약간 이것도 모자가 이렇게 엄청 쨍한 거잖아요. 이렇게 쨍한 거나 아니면 색감이 들어가거나 얼굴만 찍을 거면 옷이 단조로우면 얼굴 색조가 좀 이렇게 빡세게 올라오면 또 예쁘게 나오겠죠? 그래서 색감이 예쁜 게 사진에 같이 있어야 사진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옵니다. 딱 제가 좋아하는 감성이 나오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또 이런 사진을 찍으면 얘는 색감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거는 원래 찍히는 게 되게 예쁘게 찍혀가지고 잘 안 건드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번 보정을 해본다면 휘도 높이고 얘는 밝기를 조금만 낮춰줄게요. 이미 밝은 사진이라가지고 색 선명도를 좀 높이면 이것보다 조금 더 색감이 예쁘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되게 쉽죠? 이렇게 해서 사진 찍는 방법 그리고 보정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줬습니다. 되게 별거 없죠?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찍기 전에 이거를 찍어도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사진을 예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찍는 팁 같은 거를 알려드려 봤고요. 한번 제가 알려준 팁들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사진 찍을 때 한번 써먹어 보세요. 이것도 익숙해지면 스타일에 딱 정착해가지고 사진 찍는데 실패가 없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